어느 저녁 큰아들은 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을 발견하게 되고 그 페이지 한 줄이 두 형제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으며 같은 시각 동생은 혼자만의 부담을 오래도록 삼키고 있었고 작은 장부 한 줄에서 시작된 오해는 두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 위에 빗살처럼 번져 있었고 그 빛 위로 얇은 먼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큰아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오랜 병세 끝에 어머니가 집을 비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의 흔적이 방 한 곳곳에 고요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고 베개 옆에 접혀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추고 있었다. 그 종이는 너무 얇아서 손끝만 스쳐도 금세 찢어질 것처럼 가벼웠고 종이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처럼 조금 달아 있었다. 큰아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손바닥 안에 자리 잡은 쪽지는 오히려 종이보다도 더 가벼운 듯 떨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남아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힘없이 흔들려 있었는데 그 떨림은 병세가 깊어지던 날들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겹게 손을 움직였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고 큰아들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쪽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나중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문장 끝은 점점 더 작아지며 사라지고 있었고 글씨의 마지막 부분은 손에 힘이 빠진 듯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큰아들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천천히 흘러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상태로 쪽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느껴졌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무언가가 아직 이 공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온기가 천천히 움직이며 큰아들의 호흡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온기는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가볍게 손끝에 머무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천천히 짚으며 눈을 감았다. 세월 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리려 했지만 그 문장에 담긴 의미는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감정의 잔향 같은 것이 서서히 퍼져나오는 듯한 울림만이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는 작은 아들이 벤치에 앉아 구겨진 영수증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삐걱한 질감이 마음의 가장 예민한 결을 건드리는 듯했고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작은 아들의 호흡 위로 겹겹이 쌓이며 마음을 조금씩 더 무겁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쥐고 있는 영수증에는 며칠 동안 쌓인 병원비와 약값이 적혀 있었는데 그 숫자들은 단순히 돈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파온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이곳에서 보내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흔적 같았다. 그는 영수증을 쥔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손끝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할 만큼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그 영수증을 잠시 바라보다 손을 풀어 허공에 올렸다가 다시 가볍게 내려놓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다. 버릴까 아니면 다시 접어둘까? 그 사이에서 묘하게 흔들리는 갈등이 잠시 그의 손끝에 머물고 있었고 그 감정은
곧바로 그의 눈빛으로 이어지며 깊은 피로와 함께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잠시 복도 바닥으로 내렸다. 병원 복도 특유의 차갑고 반질한 바닥면은 오래도록 닦여온 흔적처럼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바닥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감당해온 현실이 그림자의 길이만큼이나 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없이 견뎌온 시간 뒤에는 자신이 형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병세를 지켜온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형에게 직접 말한 적은 거의 없었고 형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둔 채 살았다. 그 마음의 결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영수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접으며 아주 작은 떨림을 남기고 있었다. 큰아들은 방 안에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며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은 어머니가 병세가 조금씩 깊어지는 시기에도 여전히 정리해두던 공간이었고 그 서랍에는 작은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서랍장 가까이에서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랍 손잡이를 당기자 부드러운 마찰음이 나며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어머니가 사용하던 작은 수건, 빈 약통, 그리고 얇은 공책 하나가 얌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공책은 손때가 묻어 표면이 약간 광택을 잃은 상태였고 오랜 세월 방 한구석에서 여러 계절을 함께 견뎠던 것처럼 보였다. 큰아들은 그 공책을 조심스레 꺼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촉감은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된 온도를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듯 느껴졌는데 그 느낌만으로도 그는 잠시 말없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었다. 공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작은 글씨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 병원 이름, 지출 목록.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병원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기록해두고 있었고 글씨는 어느 날은 또렷했고 어느 날은 힘없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머니의 몸 상태와 마음의 무게가 그대로 반영된 흔적처럼 보였다. 큰아들의 손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두 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정신을 맑게 유지하던 날 적은 것으로 보이는 글씨들이 있었는데 그 글씨는 지금도 종이 위에서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그 기록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큰아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작은 호흡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듯 했고 그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천천히 더듬어가며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장부 속 기록은 아직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호함이 더 많은 생각을 조용히 밀어올리는 듯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형제는 서로를 향한 애정을 굳게 쌓아온 시간이 있었지만 동시에 각자가 감당해온 현실도 분명히 존재했다. 큰아들은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오느라 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기 어려웠고 그 사실이 늘 마음 한쪽에서 미안함과 함께 조용히 남아 있었다. 반면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는 동안 더 많이 병원에 머물렀고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의 결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 서로 다른 마음의 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형은 동생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동생도 형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감정들은 두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져 갔고 오늘 같은 날에는 그 뿌리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한 순간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복도에서 영수증을 접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고 큰아들은 어머니의 방에서 장부를 넘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어머니라는 중심을 통해 늘 얇은 결로 연결되어 있었다.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큰 충돌 없이 삶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서로가 알지 못했던 작은 틈들이 있었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 틈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내려앉는 시간, 병원 창문 아래에서는 어스름한 빛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밖에서 스며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큰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골목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 듯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돌아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안에 쥐고 있던 쪽지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고 그 쪽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온기를 띠고 있었다. 그 온기는 지금도 그의 손끝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감각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더 많은 생각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작은 아들도 병원 로비를 지나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머니의 병실에서 풍기는 약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병원이 가진 고유의 공기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고 어머니가 해주던 말들을 마음속 한 곳에 가만히 적어두듯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다. 형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시간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느껴질 만큼의 온기를 품고 있었고 그 온기는 오늘 하루의 끝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다. 해가 기울어 들어오는 오후 무렵 방문을 열자 방 안은 조금 전에 봤던 풍경과는 달리 햇빛의 방향이 바뀐 만큼 다른 결의 정적이 깔려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가 있었고 쪽지를 접어넣은 주머니 부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어쩐지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붙잡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랍 쪽으로 향했다. 공책을 꺼냈던 서랍은 여전히 열린 상태였고 그 안의 물건들은 거의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들춰보지 않았던 공책 뒤쪽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려고 손을 뻗었고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끝에 작은 떨림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이지 몇 장을 넘기자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기록표가 나타났는데 그 기록 중간중간에 기묘한 공백이 있었다. 날짜만 적혀 있고 비용이 적히지 않은 날들. 마치 쓰다가 멈춘 듯 혹은 의도적으로 비워둔 듯 애매한 칸들. 큰아들은 그 공백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비어있는 칸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병세가 더 나빠져 기록할 힘이 없었던 날로만 생각하려 했지만 공백의 위치가 묘하게 일정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고 큰아들은 그 규칙성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공백과 공백 사이에는 병원명, 날짜, 비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에 더더욱 어색했다. 그는 공백 아래 적힌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글씨는 아니었다.
필압도 다르고 글자 모양도 분명 달랐다. 누군가 대신 적어준 것 같았다. 그 글씨는 더 굵고 반듯했는데 적힌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부담 둘 다 없음. 그 문장은 큰아들의 호흡을 멈춰 세웠다. 둘 다 없음이라는 단어가 페이지 중간에서 거의 공백처럼 떠 있었고 그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병원비가 나간 날인데 부담이 둘 다 없다는 건 무엇인지, 누가 낸 것인지, 왜 어머니의 글씨가 아닌지, 수많은 물음이 조용히 솟구쳐 올라 손끝을 타고 심장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천장 선풍기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배경음처럼 울리고 있었고 큰아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장부의 버릇. 아버지는 무엇이든 기록하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습관을 이어받아 병원비 장부를 혼자 적어왔었다. 하지만 이 글씨는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니었다. 큰아들은 그 생각을 붙들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은 명확하지 않았고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방 안에 살짝 번지는 듯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아직 펼치기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움은 어머니의 쪽지와 장부 사이에 생겨난 공백으로부터 출발한 듯 묘하게 커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하지만 장부의 공백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 굵은 줄을 그으며 남아 있었다. 한편 작은 아들은 병원 1층 로비의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고 바람은 그의 셔츠 소매를 가볍게 흔들어 놓았다. 그는 왼손에 접힌 영수증을 쥐고 있었고 그 종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의 열기에 의해 미묘하게 습기를 머금어 구겨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영수증을 펼쳐보았다. 오래 쓴 영수증 특유의 잉크 번짐이 섞여 있었고 그 아래에 적힌 총액은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을 묘하게 조여왔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조용히 쓸며 며칠 전 상황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다. 며칠 전 병원비 계산을 위해 카드를 내밀던 순간 카드 단말기 화면에 뜬 숫자가 그의 손끝을 얼게 만들었고 계산을 마친 뒤 나온 영수증은 그를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금액은 누적된 것이었고 그 숫자들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나 지난한 여정을 따라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했다. 작은 아들은 영수증의 뒷면을 살짝 넘겼다. 거기에는 지불 방식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자신이 낸 금액이었다. 그는 형이 바쁜 줄도 알고 있었고 형이 가정을 끌어가느라 힘든 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도 형에게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속의 감정은 말과 다르게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게를 얹어오고 있었다. 그는 늘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고 스스로도 그 마음을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따라 영수증의 숫자들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왜 손끝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종이를 접고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종이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 같은 떨림이 일어났고 그 떨림은 어머니가 왜 그 메모를 남겼을까라는 물음과 자연스레 맞닿아가고 있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멈춰섰다.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없었고 그 무게에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눌러왔던 감정들이 작은 바람만 스쳐도 흩어질 듯 흔들리는 상태로 떠올라 있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자 안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산소 공급 장치의 일정한 호흡음이 공간을 다 채우는 듯 울리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작은 아들은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손끝으로 전달되는 체온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동안 해오던 병실 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 작은 주름, 약하게 떨리는 숨결.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아주 천천히 파고들며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오늘만큼은 조용히 흔들려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놓기 싫었다. 어머니의 체온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을 만큼 따뜻했고 그 온도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만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침상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작은 아들의 감정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다. 잠시 후 형도 병실에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닫고 걸어오는 그의 발소리에는 조금 전까지 어머니의 방에서 정신없이 장부를 들춰보던 마음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작은 아들은 형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고 큰아들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양옆에 앉았다.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작은 아들의 눈가에는 오래된 피로와 감정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큰아들의 표정에는 장부에서 본 흔적이 복잡하게 겹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붙잡았다. 힘은 약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나 또렷했다. 두 사람은 그 손끝에서 오래된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고 그 기억 속에는 서로가 말하지 못했던 작은 고마움과 더 작은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그 서운함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그 결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듯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장부를 펼쳤다. 이번에는 마지막 장을 넘기려던 손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늘 병실에서 느낀 감정과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졌던 미세한 온기가 용기를 준 것처럼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 장에는 단 두 줄만 적혀 있었다. 하나는 희미한 어머니의 글씨, 다른 하나는 누군가 덧붙인 짧은 문장. 어머니의 글씨는 이랬다. 이제는 말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사람의 글씨로 적힌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 그 문장 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마치 쓰려다 갑자기 멈춘 듯한 흐름. 하지만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이라는 단어는 큰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머리를 천천히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이 멈춰 있는 듯했다. 하지만 장부의 그 한 줄은 멈춰 있는 방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큰아들은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을 느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의 말. 미안하다, 나중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이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 동생이 알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조용한 진실이 이 장부의 마지막 줄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의 심장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골목 끝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저녁. 작은 아들은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느껴진 감정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숫자들이 더 크게 보였고 오늘따라 그 숫자들 속에 담긴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들 위로 어머니가 남긴 쪽지와 장부의 공백이 겹쳐지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천천히 흘러오기 시작했다. 그 시간 큰아들도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어머니가 왜 그 쪽지를 침대 옆에 두었는지 그 말이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천천히 곱씹고 있었다. 형과 동생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 말하지 못한 마음 사이에 숨겨진 작은 결. 그 결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천천히 커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잔잔한 불빛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다. 큰아들은 그날 밤 방 안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가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다. 바람이 커튼을 아주 미세하게 흔드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장부의 한 줄이 더 짙은 그림자처럼 떠올랐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이라는 미완성 문장은 반복해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의 결을 드러냈고 큰아들은 그 결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모서리가 약간 달아있는 장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마지막 장을 되짚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흐릿했고 그 밑에 굵고 또렷한 필체는 마치 두세 개가 한 페이지 안에서 충돌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썼던 글씨가 어찌 같은 목적을 향해 적힌 것인지 의문이었고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떠올릴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시선을 멈추고 있었다. 그는 메모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이미 그의 손끝 온도에 적응한 듯 부드럽게 펴졌고 그 안의 문장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선명하게 깃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나중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말이 품은 감정선은 너무 커서 한 번에 다 읽어낼 수 없을 만큼 깊게 스며 있었다. 큰아들은 쪽지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마음의 무게가 어느 쪽을 향했던 것인지 서서히 떠올려 보려고 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의문들이 그의 호흡을 길게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아들을 떠올렸다. 동생이 병실에서 영수증을 접던 손끝의 움직임, 그 순간 잠시 흔들리던 눈빛, 그 장면들이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고 그 장면이 장부의 공백과 묘하게 맞물리며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다라고 썼을까? 동생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는 답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결을 만든 것은 분명했고 그 결이 오늘을 지나며
더 뚜렷한 형태를 드러낼 것 같은 예감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방 안의 어둠은 깊어갔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전깃줄을 스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시간의 경계에서 들려오는 울림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병원 밖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밤 공기는 약간 차가웠지만 그 선선함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 가볍게 닿고 있었다. 그러나 안정된 듯한 그 공기와 달리 그의 내면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오래된 먼지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떠오르는 듯한 형태로 그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영수증을 꺼냈다. 종이는 손에 닿을 때마다 얇은 마찰음을 냈고 그 소리는 그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은근한 울림을 남겼다. 영수증에 적힌 숫자들은 과거의 어느 날부터 그에게 익숙한 부담이었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감장해온 자신을 생각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형에게 서운함을 느끼려 한 적이 없었다. 형이 가정을 책임지느라 바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영수증을 바라보는 오늘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서운함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다가 다시 놓았다. 그 순간 종이의 가벼운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 작은 틈에 닿은 듯 아주 작은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은 말하지 않았던 오래된 감정을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침상 위에서 두 형제의 손을 번갈아 잡던 어머니의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는 두 사람 모두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순간순간 동생 쪽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동생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도 떠올랐다. 나중에 꼭 전해야 할 말. 그 말이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형에게만 전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영수증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종이는 더 이상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의 흔적처럼 마음 아래에서 천천히 눌려오는 또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포근한 공원 벤치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 느껴지는 바람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도록 쌓여있던 그의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늘 어머니의 손을 잡던 순간부터 장부의 기록을 보던 형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불안한 결을 남기고 있었다. 그 결은 작고 조용했지만 사실상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저녁 형제는 다시 병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반쯤 잠든 상태였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은 병실 바닥에 길게 흐르는 금빛띠를 만들고 있었다. 그 빛은 두 형제의 그림자를 길게 잡아 끌었고 그 그림자가 어머니 침상 아래에서 서로 살짝 겹치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흐름은 서로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큰아들은 장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공백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둘 다 없음이라는 단어가 왜 장부 속 가장 애매한 지점에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조용히 갇혀 있었고 그 갇힘은 오늘따라 조금 더 조여오는 듯했다. 작은 아들은 형의 표정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형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기나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그림자는 작은 아들에게도 이상한 감정을 전해주고 있었다. 마치 형이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물음도 떠올랐다. 형은 혹시 장부를 봤을까? 어머니가 기록해둔 병원비를 형이 알게 되었을까? 형은 내 부담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그 어느 것도 형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형도 동생에게 묻지 않았다. 서로를 배려한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은 오늘따라 아주 작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말하지 않음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형은 알고 싶지만 조심했고 동생은 전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 사이에서 감정은 서로를 비껴가며 아주 천천히 어긋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병실 천장에 반사된 빛도 서서히 각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 빛이 두 형제의 표정을 비스듬히 스치며 지나갈 때 둘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고민의 결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든 듯 고요했고 두 형제는 말없이 그 곁에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결이 존재했다. 그 결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를 지나며 더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병원에서 어머니의 다음 일정과 입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내역서를 요청했다.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인쇄된 종이를 건네받았고 종이는 따뜻한 기계열을 머금은 채 그의 손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병원 로비 한켠에 앉아 내역서를 천천히 펼쳤다. 페이지마다 적힌 날짜와 치료 내용은 대부분 장부의 기록과 일치했지만 몇몇 날짜들은 장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 페이지에서 그는 미묘한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다. 장부에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날, 병원 기록에는 명확한 치료 비용이 있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 금액은 장부에서 미기록으로 남아있던 부분이었다. 큰아들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병원 내역서 끝에는 지불 완료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납부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형제 둘 중 누구도 아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갔다. 이름을 읽는 순간 장부의 공백이 더 무겁게 다가왔고 둘 다 없음이라는 기록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질문의 길을 따라갔다. 어머니가 왜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누가 대신 비용을 낸 것인지, 직접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역서를 바라보던 순간 형제 사이에 놓인 감정의 결이 조금 더 선명한 모양으로 다가왔다. 그 결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형태로 남아 있었고 오늘 병원에서 마주한 기록은 그 결 위에 또 다른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던 시간 두 형제는 다시 어머니 병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희미한 리듬을 만들며 고요한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큰아들은 병원비 내역서가 든 봉투를 가만히 다리 위에 두고 있었다. 내역서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이다가도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작은 아들은 형의 그 미세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따라 형이 조금 더 예민해 보인다는 느낌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공기는 조용했고 침상 위의 어머니는 평온해 보였지만 형제의 감정은 그 평온함 아래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형은 장부의 공백과 내역서의 이름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을 흔드는 조각 같았고 어머니가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흔들고 있었다. 동생은 형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형이 뭔가 알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말로 꺼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비틀리며 추진력을 얻고 있었다.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오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더 불안정해지던 어느 늦은 오후 두 형제가 병실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창밖으로 넘어오는 햇빛은 서늘해 보이는 색을 띤 채 병원 벽에 걸려 있었고 그 빛이 어머니의 침상 가까이에 떨어진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숨결도 잠시 멈추는 듯해 보였다. 간호사가 정리해 놓은 문서 더미 속에서 작은 서류 봉투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직원의 말에 따르면 가족에게 나중에 전달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 전해진 순간 두 형제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서로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같은 파동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복잡하게 흔들고 있었다. 형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오래된 필기체로 정리된 몇 장의 메모와 뒤쪽에 덧붙여진 장부 복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담긴 마지막 페이지가 얹혀 있었다. 큰아들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갔다. 그리고 형의 손등이 아주 조금 떨리는 듯한 움직임이 작은아들의 눈에 스쳤다. 두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마음이 약해져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병원비는 내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할까봐. 너희가 다치지 않도록 누군가가 대신 도왔고 그 이름을 적지 않은 건 그 사람의 부탁 때문이었다. 두 형제는 어떤 말도 이어가지 못한 채 같은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은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고 동생은 어머니의 떨린 필체 사이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듯 숨을 길게 들이켰다. 메모의 끝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있었다. 미안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다. 그 문장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닿았고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 다른 깊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형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이 오해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어떤 감정의 조각을 다시금 떠올리며 속으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병실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 장부 한 장이 더 있었다. 그 장부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록자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두 형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이자 어릴 적 두 형제에게 종종 과자를 사주던 그 아저씨였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 아이들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몇 차례 병원비를 대신 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남긴 요청 또한 그 사람의 의사였던 것이다.
형은 장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둘 다 없음이라는 적힌 글씨는 형이나 동생이 아닌 그 아저씨의 필체였고 그 글씨는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려 했던 어떤 배려의 흔적처럼 보이고 있었다. 형은 이해하려 애쓰는 듯 숨을 깊게 내쉬었다. 동생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기려 했는지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그 공백은 의도된 공백이었고 그 공백은 어머니가 남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무게를 담은 여백이기도 했다. 두 형제의 오해는 단숨에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여백의 의미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감정은 서서히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병실 안의 빛은 저녁에 가까워지며 조금씩 온도를 바꾸고 있었고 그 변화는 마치 두 형제의 마음속 변화와도 닮아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한 자리로 번져오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숨은 조금 더 얕아졌고 두 형제는 서로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은 차분했고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형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감싸며 한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용히 전하려는 듯 아주 미묘한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생은 형의 손등과 어머니의 손이 겹쳐진 부분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른 손을 어머니의 위에 올려놓았다. 두 형제의 손끝이 어머니의 손에서 만나는 순간 형의 눈가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떠올랐고 동생은 그 흔들림을 애써 읽어내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의 온도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형제의 마음은 어머니가 남긴 여백을 통해 조금씩 하나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천천히 내쉬는 순간 병실의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스쳤고 두 형제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 시간의 결이 담긴 자리처럼 보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은 인사를 건네고 돌아갔지만 두 형제는 그날따라 서로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듯했다. 형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남긴 메모와 장부를 다시 펼쳤고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천천히 우러나오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동생은 부엌 창가에 서서 장례식 날 가져온 국화꽃이 담긴 컵을 바라보고 있었다. 꽃은 아주 조용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 향기 속에는 어머니가 두 형제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어떤 온기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형은 처음으로 동생의 집을 찾았다. 형은 계단 몇 칸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고 동생은 문을 열기 전 서늘한 밤바람이 살짝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둘의 눈빛은 길게 서로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 속에는 한동안 묻어두었던 감정과 정리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조용한 흐름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천천히 겹치게 만들었고 그 겹침 속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어떤 마음의 모양이 은근하게 살아 있었다. 며칠 후 두 형제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은 조용히 번지며 방 안 곳곳에 오래된 물건에 햇살을 얹고 있었다. 두 사람은 추억이 담긴 상자들을 정리하며 예전의 이야기를 몇 마디씩 건넸고 그 몇 마디가 이어질 때마다 감정의 결은 조금씩 편안한 자리로 내려앉고 있었다. 어머니의 장부와 메모는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형은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문장을 따라갔다. 동생은 그 옆에서 형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그 문장의 마지막 여운을 다시 떠올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오해를 불러오는 문장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기록도 아니었다. 그 문장은 두 형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긴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애틋한 감정의 마지막 결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고 그 바람이 장부 위의 종이를 살짝 스쳐가며 아주 고요한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 두 형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에게 다가가는 어딘가 따뜻한 흐름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 흐름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사랑의 자리였고 두 형제가 이제야 도착한 감정의 새로운 시작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빛나듯 오래 머무르는 듯했다.